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을 오랜만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 힘들어. 자, 천룡연이. 그래서 결국 이를 저지르고 누가? 천룡연이가 사고 쳤지요. 뭐 화투짝에다 골패짝 만지다가 남의 집 소 갖다 팔아먹고 도망갔어. 결국 이를 저지르고 누나 집을 나온 천룡연은 경허선사를 찾아왔어요. 어디로? 비안도로 온다니까. 비안도로. 경허는 비안도로에서도 오고 어디 저기 안동 태동마을에서도 만나요. 경허는 천룡연에게 승려가 되어 수행하여 도를 닦을 것을 권해야죠. 너 그냥 머리 깎아라. 싫어요. 이 세상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까 깎아라. 아, 싫어요. 이게 된 거지. 천룡연은 출가에는 전혀 뜻이 없었어요. 하기야 뭐 누가 출가에 이렇게 뭐 뜻이 있겠습니까? 경허선사는 하니까 하지. 그래서 경허는 공부를 하여 그럼 네가 공부해. 그래서 벼슬길에 올라서 옥관자도 들어오고 해. 그리하여 경허는 공부를 해서 벼슬길에 오르도록 권하기 위하여 천룡연에게 그래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 가르쳐줄게.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이 서가문이 3편이나 있어요. 천룡연을 데리고 송씨 집안의 대가이신 오암 송시열의 화양계곡동 만동묘를 참여하겠죠. 그게 그 만동묘 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만동묘를 또 아주 좋아하죠. 그 어디 화양계곡. 그래서 화양계곡에 이 천룡연을 데리고 2번인가 3번을 가고 경허선사도 자주 가서 참배하게 하는데 사실은 경허선사가 자부심을 갖는 분 중에 하나가 오암 송시열이에요. 왜냐면은 여산 송씨잖아요. 근데 여산 송씨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송씨 집안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그 분이 오암 송시열인데 그 경허선사는 여산 송씨고 오암 송시열은 은진 송씨 같았어요. 은진 송씨일 거야 아마. 근데 그래도 경허선사 그런 거 안 따져. 무슨 여산이면 어떻고 은진이면 어때요. 어쨌든 같은 그 송씨 집안이라 경허선사가 오암 송시열을 좋아하죠. 그래서 은동묘를 여러 번 가죠. 시에 나왔죠. 그 뜻을 물었다. 그러나 즉시로 답을 피하는 천룡연과 헤어져. 스님 안 된대. 공부는? 공부도 몰라. 근데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전봉준 장군이 그냥 장군한다고 날뛰다 보니까 뭐 이제 원래는 전봉준 장군이 뭐였죠? 수당 훈몽이었다니까. 가방끈도 길고. 근데 자식을 못 돌봐. 큰아들은 18세에 죽고 얘는 16살인데 또 얘도 그냥 무슨 노릇 하다가 소 팔아먹고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경허선사가 보살펴돼서 아마 경허선사는 그 여동생 둘이 있지만 전옥녀 전성녀가 있지만 또 그 전봉준 장군이 재혼해가지고 난 아들 둘 용현이 용규 때문에 그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도와줘요. 그래서 천룡연과 헤어지고 다루지 못한 경허는 안타까운 마음에 연락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연락이 왔어. 뭐라고 연락이 왔어요? 알았어 스님 공부할게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경허선사가 그러자라고 해서 그 서가문이거든요. 에이그 참으로 드디어 반가운 천룡연의 소식을 접하고 보니 그래서 답 3이 서죠. 다시 축하하는 답서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대단해요. 화양동 일별의 구원겁전에 백내내여 남가 일개 지사야르다. 그랬었죠. 화양동 계곡에서 만났어요. 그 시가 있잖아요. 나는 진짜 이게 정말 인생 드라마라고 이 경허선사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으니까 눈에 보이듯이 환하게 다 보인다니까요. 천룡연이도 보이고 그냥 화양동 계곡도 보이고 오냐 잘한다. 그래서 그 시가 이미 화양동 계곡 시가 있었잖아요. 화양동 계곡에서 우리가 한 번 이별을 했어요. 일별했어. 일별했다는 얘기는 그대로 다시 못 만났다 이런 얘기요. 안타깝다는 게 써여있죠. 일별하고 한 번 헤어졌는데 다시 못 만나. 내내 아쉽고 아쉽다 이런 말이야. 아쉽고 또 아쉽고 섭섭하다가 의예요. 아쉽고 섭섭해서 마치 만약약자니까 마치 뭐뭐 같다. 구원겁전에도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게 명백히 백자나서 명백히 이것은 내내여 남과 일몽 같더라. 남과 일몽의 일 같습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헤어졌는데 구원겁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이거는 다 남과 일몽이더라 이런 말이야. 한순간에 꿈인 것 같더라. 남가군 알죠? 남가군에 있는 순우분이 응? 남가군에 있는 순우분이 그 나무그늘 안에서 개미굴에서 잠을 자다가 그 저기가 되잖아요. 그게 남과 일몽 일장춘몽이 남과 일몽이죠. 그죠? 순우분이 갔다가 그 남가군에 있는 사위가 됐다가 죽어가지고 나중에 잠에서 깨어나니까 그 개미굴이 홍수에 떠내려가더라 이런 얘기요. 그 남과 일몽의 꿈 같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다시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일장춘몽의 일 같더라. 하양동 계곡에서 한번 이별한 후에 너무너무 섭섭하고 의했다 이런 얘기. 형사 참 정도 많으신 분이 의했다 라고 쓰셨어요. 이것들이 다 남과 일개의 치사로다 이런 얘기요. 남과 일몽이더라 그런 얘기요. 여기서 화양동 계곡은 지금의 충청북도 계산군 청천면이라고 지난번에 했죠? 화양리라 지역인데 조선 효종 때 송시열도 나와요. 우암 송시열 거목이죠. 근데 사실은 또 이렇게 우암 송시열만한 거목도 별로 있지 않아요. 네 한 것이다. 한 거라는 건 뭐야? 집거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화양동 계곡에서 전용현과 한 번 이별하고 나니까 아쉽고 섭섭한 것이 마치 구원겁전에도 있었던 그 남과 일몽이 명백히 되네. 남과 일몽의 일 같다. 꿈 같은 일 같더라 이런 말이야. 내가 나랑 잠깐 있었는데 구원겁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라고 한 것 같다. 고함은 조카 전용현과의 이별이 아쉬움으로 남아서 아주 그냥 뻥을 많이 차요. 조금 오버한 거죠. 남과 일몽의 꿈 같더라 이런 말이지만 평소에도 경호는 이곳을 자주 들어들었어요. 왜? 상의할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우암 송시열이 있는 만동묘에 가서 수심을 다하였구나. 가기만 하면 수심을 다했다. 거기 가면 수심이 멈추나 보지? 그래서 그걸 쓰셨더라고. 그러고 보니 또 우암 송시열 만동묘를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네. 아, 나 왜 갈 곳이 많지? 만동묘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만동묘도 가야 되고 거기도 갔다 와야 돼. 단양 송림사도 갔다 와야 돼. 그것은 송시열 어르신이 집안의 어른으로 어려운 일을 있을 때마다 이곳을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갔으면 거기 오면은 만동묘에 와서 수심을 다하였도다. 수심이 거기서 끝나나 보지? 알 수 있는 선시로 이곳에서도 많이 읊으셨다. 선시해주나? 해준다. 오 마이 갓. 지난번에 했었죠? 자, 조금 빠르게 갑니다. 풍류경. 여사가 풍류를 어지간히 좋아하시죠? 풍류경만 오면은 수심이 다 끝이 나봐. 서축의 소림 축소림만 편거유 기회 푸상 채운 서로다. 화양무한 풍류경에 진임 만동묘리수로구나. 써있네 진짜. 서축의 소림 삼봉에서 논의는 어릇한 방랑자야. 오롯한 방랑자. 누구? 나! 아무도 몰래 혼자 온 오롯한 방랑자다 이런 얘기예요. 경허가. 서축의 소림 삼봉은 뭐랬죠? 서축은 서역을 말하는 거예요. 인도. 그 다음에 소림삼봉은 누구죠? 달마대사. 그러니까 나는 뭐더라? 나는 선승이더라. 라는 것을 엄청난 자부심. 이 시도 엄청 멋있잖아요. 지난번에 했어요. 오롯한 방랑자요. 몇 번이나 여기서 한 게 아닌가? 헷갈린다. 저 선시에서 했다. 아이? 영궁선실에서. 지난번에. 여기 상관 아니에요. 몇 번이나 되돌아 채운루에 다시 올랐던가. 거기 가면 채운루가 있어요. 채운루가. 화양계공 무한한 풍류경 속에서 만동묘 사장 속에 들어가니 수심을 다하였구나. 이게 그거예요. 지난 시간에 조계사 앞에 있는 영궁성실에서 한 거네요. 여기서 한 건 아니고. 만동묘에 들어가니까 사당 속에 들어가니까 우암 송시열 앞에 가니까 수심이 끝나더라 이런 얘기요. 나는 뭐더라? 서축의 소림산방에서 오롯이 놀고 있는 방랑자다 이런 얘기고
방랑자가 뭐예요? 어떻게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 근데 여기만 오니까 몇 번이나 돌고 돌아가지고 채운루에 올랐어요. 채운루가 거기 저기에요. 화양계곡에 있는 누각이죠. 화양계곡 무한한 풍류경 속에서 풍류경 만동며 사당 속에 들어가니 수심을 다하였구나. 이게 이 경호선사가 남모르게 혼자 고민했던 노릇한 방랑자의 모습이고, 여기로 이제 이 전용현을 데리고 와요. 이것은 중국 괴산의 화양계곡으로 조선 중기의 오암 송시열 선생이 이곳에 응거하면서 중국의 무의국에 있잖아. 무의구곡, 이거 누구죠? 아냐? 주희의 무의국이 유명하죠. 을 본받아 화양동의 구곡으로 경천벽, 운영담, 읍궁암, 금사담, 첨성대 등운대, 와룡암, 학소대, 파천이라 이름을 지어놓고 무의구곡에서 은거하고 계셨어요. 누가요? 오암 송시열 거목이죠. 노론의 대가인가? 노론의 대가요? 화양동 구곡을 열고 돌아 몇 번이나 되돌아 다시 오른 채운 아마도 이곳에 있었던 청자요. 지금도 있었던 청자. 화양에 무한한 풍류 등이 만동며 사당 속에 들어가는 수심을 맞췄도다. 이런 얘기 우리 경호선사가. 누가? 그래서 어지간히 좋아하셔요. 오직하면은 전용현도 데리고 가고 그때 또 가세요. 이것만 가는 게 아니고. 경호는 이거 괴산 화양계곡의 아름다움과 빼어난 자연의 예술품인 괴산의 수옥폭포와 화양계곡에서 그 폭포도 무지하게 그 시 쓴 거 있잖아요. 오암 송시열의 글씨와 서체를 느낄 수 있어서 채운루에 다시 오른 것으로 보아 자주 찾았죠. 혼자. 그것도 오롯한 방랑자. 서축 소림산방의 오롯한 방랑자. 가히 이것은 문화산수의 계곡으로 산수를 좋아하고 문학을 즐기는 경화의 성품과 딱 들어맞아요. 뭐야? 내 취향이야, 내 취향. 내 취향. 귀치자기. 그리하여 경호선사는 자신의 마음이 세속의 인연으로 시달릴 때마다 요새 올라 유생조가 시를 나누고 시름을 달랬던 곳으로 자주 오르는. 왜 여기 오면 또 누구를 만나죠? 유생들을 만나요. 유생들은 여기를 엄청 많이 드나들었죠. 왜냐면 오암 송시열이 거목이니까. 노론의 거목인가? 이게 한번 또 보자. 언제 보겠냐. 오암 송시열 노론. 성리학의 대가인데 이 정도면 대가죠. 대가. 노론이죠. 노론에 은진송씨 최고의 그 성리학자였죠. 그래? 최고의 성리학자. 그러니까 진짜 1등인 그 송시열. 그래서 경사가 자주 가셨던 것 같아요. 이 만동면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데 대한 보답으로 명나라 신종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1704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에 지은 계곡이다. 만동묘가 그거예요. 물론 근방에는 자신의 조상 오암 송시열에게 화양서원이 있었어요. 화양서원, 화양계곡이라 해서 화양서원이 있어서고, 그래서 자주 간 거죠. 만동묘가 목표가 아니라 만동묘야 뭐 그 임진왜란 때 도와준 누구야 그 명나라 신종을 그 신의를 모셔놓은 곳인데 그 주변에 화양계곡이 있고 화양서원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오암 송시열이 있죠. 화양서원이 있어서다. 서축의 소림산봉은 달마의 본향 소림가를 말하니 여기에 논의는 오롯한 방랑자여 그대가 바로 경호다. 몇 번이나 되돌아 채운루에 다시 올랐던. 여기 몇 번이 되돌아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망설이면서 내가 여기를 가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경호선사는 선승인데 여기는 뭐예요? 서당이잖아요. 묘당이잖아요. 묘당. 앞뒤가 맞지 않지. 하지만 경호선사는 유불설 상례등통하시고 또 이것도 받아들이시고 뭐 이러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몇 번이나 망설이다 들어가셨다라는 그게 그 소리 같아요. 여러 번 오셨어요.
하양계 공부하는 풍류경석에서 만덕묘 사당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온갖 시름이 잊어지더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경어의 큰 수심은 여기서 모든 걸 다 잊고자 한다. 모든 수심은 여기서 한순간에 다 하느라고 크게 만족해하고 있다. 그래서 자주 가신 것 같아요. 이거 하양계곡을 품고 있는 희양산, 희양산이죠. 희양산에 큰 선비 있다는 말을 듣고 주하였다는 말, 그게 또 시가 또 있잖아요. 그 우암송시열 얘기. 경본 문경과 충북 괴산 적경시대에 있는 산으로 근처에 명찰 봉암사가 있어요. 문경 봉암사를 품고 있다. 큰 선비가 이거 희양산에 주하였다고 했잖아요. 아까 이 근처에는 조선시대에 유명한 서원들이 운집해 있고 그 중에서 화양서원, 대대로 문벌 양반 가문이 그 일대를 이루고 있더라. 여기서 경어와 관계 있는 큰 선비는 누구요? 우암송시열. 경어선사 집안의 여산송씨, 우암송시열, 여산송씨 아니라고 은진송씨. 경어선사는 여산송씨죠. 은진송씨, 우암송시열로 경어는 유아기도 초에가 깊었다. 지금의 충청북도 괴산군 청청면 화양리 지역에서는 조선 효종 때 송시열이 한때 응거했던 곳이죠. 집안의 은진송씨. 소식역 태동 야등 끽다론이요 미심 춘풍 명체부여 춘만복이로다. 장엄 한문 구인이 길상호 심축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의사가 또 시를 남기고 계시죠. 시가 아니라 서간문이에요. 아까 그게 여기 서간문에 아우 귀가 울린다. 소식역 태동야 등 소식을 듣자 하니 역시 태동마을 밤에 등 앞에서 끽다론은 뭐야? 끽다는 차를 마시면서 논의한 이후로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소식을 듣자 하니까 소식을 누가 전해왔죠? 용현이가 전해왔다니까. 그런데 역시 우리가 태동마을은 뭐냐면 안동에 있는 태동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난을 얘가 도망간 게 안동에 있는 태동마을로 도망간 거예요, 용현이가. 옛날에 내가 그 진주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통하다 보니까 거기에 안동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튀었는데 안동으로 튀었어요. 그래서 태동마을에서 경호사사가 만나러 갔어요. 태동마을 등불 아래에서 밤에 야등 등불 아래에서 끽다론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그 논의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논의할 때 뭘 논의했었죠? 중대라. 어때요? 싫어요. 공부할래? 아니 공부도 좀 생각해보고요. 라고 하면서 거기서 그럼 너는 공부해야 된다라고 그 논의했던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답변을 안 해가지고 미심 적었는데 춘풍이 불어왔다 이 말이야. 춘풍이. 그래서 영체라고 하는 건 거예요. 아주 훌륭한 체후. 그걸로 하여금 체후가 어쩌었대? 체후여 춘만복이더라. 미심 적었었어요. 논쟁했을 때. 그런데 춘풍이 불어와서 지금 봄바람에 불어왔다는 얘기는 이 지금 용현이가 봄에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아따 좋겠다. 춘풍이 불어왔는데 그것은 봄바람과 춘풍과 더불어서 어떠한 희망적인 거냐.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경사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중대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공부해라 해갖고 꼬신 게 이 춘풍이 불어왔더라. 희소식이 왔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봄바람과 더불어 만복이 장엄하게 불어와. 만복이 이제 열렸다 이런 얘기요. 그래놓고 또 경사 조금 오바를 하셔가지고 어디까지 가셔요? 대궐문이 함께 장엄하더라. 대궐문 여기 제우여 춘 봄에 만복이 함께 들어오고 장엄한 대궐문이 한문이죠. 대궐 장엄 한문 이게 대궐문이에요. 대궐문이 함께 열리니까 그것이 길상이더라 이런 말이야. 길상이로구나 라고 여기는 어제서 오고 마음으로 축하드린다. 심축드린다. 아따 우리 경사는 나중에 경사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에요? 장엄한 대궐문이 열린다는 얘기는 뭐하러 간다? 출세하러 간다. 이제 출세를 해서 가려고 네가 공부하려고 마음을 고쳐먹었구나. 그때는 내가 미심쩍어 있었는데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네가 그 말을 소식을 공부하겠다고 소식을 전해오니까
합자가 여기서는 또 쪽문합이라고 하네. 현문, 대문, 정문, 옆에 있는 작은 문이 나타내는 문이니까 문이 장엄하게 현문이 열렸다 이런 말이에요. 한문이 한문. 여기서 한문이라는 것은 뭐 대궐문을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형사가 뻥치는 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대궐문이 함께 장엄하니 골문이라는 거죠. 소위 이거는 길상이로다. 벌써부터 마음으로 축하를 내가 하고 있다. 소식을 듣자 하니 또한 태동마을날에서 밤에 등불 아래에서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논을 했었는데 그때 대답을 못해가지고 논쟁한 것이 항상 미심쩍었었는데 오늘 바로 이 편지를 바꿔보니 춘풍이 불어와서 그것은 봄바람이 더불어 만복이 장엄하게 불어와서 대궐문이 함께 장엄하게 열릴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것은 소위 길상이로다. 벌써부터 내가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뭐냐? 화양동 계곡에서 서로 일반한 유생의 소식을 듣자 하니 또한 안동 이때여서 내가 이것도 옛날에 했던 거다. 이게 유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누구야? 이게 없어요. 그게 안동 선비마을이 태동마을이랍니다. 안동 선비마을이 태동마을에서 밤에 등불 아래 차를 마시면서 서로 유교와 불교의 진리에 대해서 논쟁한 적이 그러니까 머리 깎으라니까 못해. 그러면은 출세 못해 이래가지고 서로가 썼는데 이 천룡의 학식이 매우 깊고 비범한 구석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사실은 학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누구 아들이요? 전봉준 아들인데 아무렇게나 하겠습니까? 태동은 경북 안동시와 와령면 태동의 산이산내의 자연마을로 이곳에는 골담, 예서, 태동 등의 자연마을의 여럿이 있더라.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일부러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갖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안동의 태동마을로 부른 거예요. 이미 경호선사는 여기를 다 알고 있었겠죠. 골담은 곡촌, 외촌이라고도 해서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골담이라고 그러고 경호선사는 이미 이리 유도를 한 거예요. 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야 뭐 전라도에서 만나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갔으니까 안동 태동마을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안동에로 갔다는 그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 이 서간이 맞는 것 같다고. 맞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경호사가 썼는데 뭘. 거창에서 김천으로 오는 국도 밖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외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었더니 춘풍이 날라와서 쇠소식이 왔는데 그곳에서는 봄바람과 더불어 멀리 있는 경호선사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죠. 만누이 장엄하게 불어와 이 선비 전용현이가 공부에 몰입하였다니 과거에 급제했으면 따는 당상이라고 경호선사가 대궐문이 열렸다고 뻥쳐요? 대궐문이 열렸다고 뻥치고 있어요. 미리 호들갑을 떨면서 합격 축하의 소식을 알리는 소식을 접했더라. 경호는 진심으로 축하의 글을 전하는데 그대의 합격을 마음으로 축하하는데 심축, 우리도 마음으로 축하드리죠. 심축하옵니다. 우리는 물론 감축드리옵니다 이러는데 경호사는 심축드리옵니다 하네. 그대의 합격 소식과 더불어 대궐문이 함께 장엄하게 열릴 것이니 이는 소위 길상이로다 라고 외치고 미리부터 마음으로부터 축하드린다고 서간은 시작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감축. 이것들은 왜 한문을 안 써나? 이 한문이 없으면 참으로 깜깜해질 것 같아. 감사할 감자인가 보다. 감사하고 축한다. 내가 감축드린다는 게 감축이 감사할 감자. 감사하고 축하드린다고 그런다. 서간은 시작되고 있더라.
저기 또 표간이 나오나 안 나오나. 시작되고 있더라. 나오네. 이것으로서 성산 생필 석지사 영의하니 분멸 견성 이자 위어편이요 인치산사파니 개 불득치사야로다. 개 불득치사야로다. 이제 요거는 또 그 사이에 좀 빼먹은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지금 이 서가는 요거는 지금 이제 그 승려대라고 꼬시는 내용에 그 불교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마쳐야 되겠는데 또 하나. 오늘 하루 종일 속색이네. 하루 종일.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껍질 꺼려워. 힘들어. 자, 아이고.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간지오리 안내를 다 한문을 다 불도를 다 다음은 경어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안선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기도전하.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
새겨서 다음날 반가웠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불하십시오.